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런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죠. 문재인 정부 2년 반,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지원 의원은 60점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또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80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점수가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출발 새 아침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간 점검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부정기적으로 공약 중간 점검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치매 관련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배우 윤정희 씨가 10년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가슴을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치매는 환자도 고통스럽겠지만은 보호자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치매에 걸린 노모, 87세 노모를 10년째 모시고 사는 치매 가족의 어려움을 한번 생생하게 정말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성함은 밝히기 원하지 않으셔서 네. 여쭙지 못하고요. 예. 마포구 대흥동에 살고 있어요. 네, 대흥동 사시는군요. 네. 그 87세 되신 치매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계시다. 그리고 10년 정도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처음 치매 판정을 받으신 거는 정확히 언제입니까? 2010년 12월이요. 아,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치매가 지금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좀 약간 경미한 그런 상태였겠네요? 그러니까 집을 잘 못 찾아오시고 네. 집 앞에서 열쇠를 1시간 이상 찾으시다가 그 열쇠 공 불러서 문을 따고 집에 들어와서 가방을 보니까 거기에 열쇠가 있고 네, 그러니까 장소도 잘 모르시고 네, 시간, 기억 이런 것도 뒤죽박죽 되시고 지금 우리 인터뷰하시는 분께서는 따님이신 거예요? 며느리 아니고 따님? 네, 저희 엄마가 네. 딸만 둘 낳으셔가지고 네네. 네, 제가 첫 딸이에요. 아, 첫 딸이시고, 그러니까 장녀로서 이제 네네. 어머님을 이제 모시게 된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이 처음에 참 총기도 있으시고 당연히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열쇠도 못 찾고 1시간을 헤매다가 열쇠공을 불렀는데 가방 속에 열쇠가 들어있고 이런 거를 아셨을 때 어떤 심정이시던가요? 그러니까 당장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발병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한 3시간 이상 그때는 엄마 먼저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인터뷰하고 네. 저하고 또 들어가서 1시간 이상 인터뷰하고 한 3시간 이상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온 거예요. 아, 조사를 먼저 처음에 했는데도? 네네. 그런데 네, 갑자기,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 4년 지나니까 이제 엄마도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아내가 문제가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2010년 12월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을 한 거죠. 치매 약을. 네, 그랬군요. 네. 근데 어쨌든 치매 환자를 10년 동안 옆에서 모신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왜 요즘은 다들 이제 요양원에 모시는 게 일반적일 텐데 집에서 모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이제 엄마가 워낙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셨고요. 네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어서 아무리 집 가까운 데를 모신다 그래도 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집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했고 또 환경이 바뀌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은 집에서 모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혼자 힘으로 지금 집에서 치매 어머니를 돌보시는 겁니까?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역할 분담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엄마 기저귀를 갈아드린다든가 이런 신체적인 그런 걸 도와드린다면 네.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달에 64시간 도와주시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도와주고 또 힘을 써야 되면 같이 도와주고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도움, 네. 엄마가 필요하신 이런 걸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러면 가장 힘들다 이렇게 느낄 때는 언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희 엄마가 좀 말기로 들어서셨는데 네. 치매 초기에는 이제
본인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면은 분명히 이렇게 아무데나 막 가시니까 그게 굉장히 불안했고요. 네. 그 다음에 성격이 너무 공격적이고 막 안 하시던 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보고 도둑이다 막 이렇게 이러시면 지팡이 같은 걸 가지고 막 하시니까 굉장히 위험했어요. 네. 그러니까 치매 초기에는 이제 어머니가 기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게 위험했었고,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력도 세하시고 지금은 잘 안 드시고 변비가 심하고 이제 그런 그 신체적으로 쇠약하시고 이러시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나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 선생님이 오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거는 마포 치매 안심센터, 네. 거기를 통해서 엄마 치매 약값 그거를 보조를 받고요. 네. 그다음에 한 달에 기저귀 그 2팩인데 네네. 그 저기 한 팩에 10개가 들어있어요, 기저귀가. 네. 네, 그거를 한 달에 2개를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은 돌봄 택시. 네네네. 네, 그게 도입이 돼가지고 병원 모시고 다닐 때 굉장히 편해요. 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도 오시고 돌봄 택시 정책이 있어서 조금 낫다 이런 얘기신데요. 저는 이거 하나만 여쭙고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치매 가족 여러분들 볼 때마다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가족 간에 너무 메말라가고 힘들어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해주고 나라에서 복지정책 펼치는 것과는 별개로 치매 가족을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사실 상당히 심각하고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불효자가 되는 듯한 느낌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종교적인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종교를 믿고 있는데 엄마가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심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네. 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뭔가 좀 잘못돼서 뭔가 벌을 받고 있다. 아,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뭐 엄마가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편견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웠었죠. 아, 그런 또 오히려 주변의 편견에 또 그렇게 고통받으시는 거군요. 네네, 예. 그럼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마지막에 그랬는데, 정부 치매 정책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좀 생색내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 생색내기다. 네, 왜요? 이제 글쎄요. 그러니까 그 돌봄 택시 같은 경우도 그 기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시범 사업이고 네네. 내년에는 이게 없어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게 실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같은 경우도 네, 많이 쓰실 때는 하루에 뭐 10개까지는 안 쓰시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저귀도 막 10개 정도까지 뭐 완전히 다는 안 쓰더라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게 앞으로 또 얼마나 잘 지원될지도 모르겠고 돌봄 택시도 지원해주긴 하는데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생색내기 갖고 너무 불안하다. 힘들다. 그런 것도 있죠. 예. 아,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진짜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노모를 10년 동안 모시고 사시는 치매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치매 가족의 부담이 하루빨리 정말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에는요,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인 배정빈 교수 연결해서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으면서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2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그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그 분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아직 실제로 느끼시기에는 부족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많이 좀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다. 또 많이 좀 뭔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치매국가 책임제 2년 무엇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치매 평가와 관리에 이제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이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는 이런 경증 치매 환자분들부터 여러 가지 이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동이나 구 단위에서 이런 치매 안심센터가 생겨서 네네. 치매 검진, 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적 비용이 조금 줄어들었고 돌봄 부담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관리가 되게 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경제적 비용이 어떻게 줄었나요? 비용 혜택 같은 거는 뭔가요, 그러면? 네, 치매 같은 경우에는 경도, 중등도, 중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중증의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비중이 증가해서 이제 환자분들은 진료비의 10%만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치매 평가하면은 여러 가지 MRI 등 각종 검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각종 검사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이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치매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면은요, 치매 가족을 두신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돌보다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아예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가족분들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원래 정상적이었던 가족분들이 아파가는 과정을 보는 것 자체도 이제 가족분들한테 많은 힘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런 가족분들을 방문을 하시면은 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족분들이 치매 환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을지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또한 이제 이런 가족분들 이런 프로그램을 받으실 때 이런 환자분들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실 텐데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받는 동안 치매 환자분들도 이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자 자신도 문제지만 또 돌보는 사람들의 정신건강도 조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리고 또 네, 그 병원비 혜택이나 뭐 치매 안심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잘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뭐 수년간 여러 가지 각종 제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상 현장에서는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주변 분들에게서도 이런 서비스들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홍보가 좀 아직 좀 생각보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나 봐요. 예. 이게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이런 특히 정보적 접근성이 약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적합한 홍보 전략 같은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치매 가족을 돌보는 우리 그 가족이 좀 더 유의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 혹은 들려주고 싶은 부분 얘기가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일단은 많은 그 보호자분들이 앞서 이제 가족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환자분이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잘못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치매 환자 돌보는 과정에서 힘든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치매라는 문제가 환자 개인의 문제 혹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나누어서 짊어져야 될 이런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이런 치매 환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각종 제도가 이제 너무 어려우시면은 가까운 곳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으니 방문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또한 저희 이제 치매 상담 콜센터가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899-99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네.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배정빈 교수였습니다.